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2024년, 2025년에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 혜택이 더 커지고 다양한 변화가 예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지원되는 금액도 더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을 안 하시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한 가구당 3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정부 지원금을 330만원씩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여기서 전문직은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보면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헛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보면 단독 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 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방법, 지급액이 2024년, 2025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제목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은 3,100억에서 3,700억으로 맞벌이 가구 지원 인원은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에서 소득 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입니다.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80만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신청 대상 확대, 상담 인력 지원 및 보이는 ARS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부분은 소득 기준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가구는 약 47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부분입니다. 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수급 대상자 가구가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서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로 수급 대상 가구가 47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제도 확대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 장려금 시행 이후에 총소득 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 지급액도 상향합니다. 총소득 기준입니다.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최대 지급액입니다.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증가 규모입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약 47만 가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수급 오형을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득 기준은 4천만 원 미만, 1인당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일 때 최대 지급액은 240만 원, 자녀 2명일 때 160만 원, 자녀 1명일 때 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 1인당 지급액은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일 때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 자녀 2명일 때 200만 원, 자녀 1명일 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 공시가격 하락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자 가구가 32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 규모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으로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동의 대상자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 장애인 22만 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의 고령자는 올해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올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동의 기간입니다. 해당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자동 신청 1회 동의하시면 됩니다. 올해 3월 1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였고요. 다가오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정기분 신청을 하고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올해의 상반기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의 효과입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자동 신청을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에 안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자동 신청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 기간은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2년 모두 안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면 동의 효과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된 자동 신청 기간 중에는 안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자동 신청이 되고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동 신청 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됩니다. 처리 결과 안내입니다.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이 연장됩니다. 동의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모바일 PC로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고 부분입니다. 상담 인력이 증원됩니다. 23년 890명에서 24년에는 930명으로 증원됩니다. 다음은 상담 서비스 제고 부분입니다. 보이는 ARS입니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서 즉시 답변해 줍니다. 전화 회신 서비스입니다.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 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을 해줍니다. 발신 전화 조회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서 인적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는 미리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4년, 2025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변경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